안녕하세요. 오늘은 축산법 강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법은 이제 한 20 문제 나오는데, 축산법에서는 뭐 전부 하나도 틀리지 말고 다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법에서는 그 목적이 뭐냐, 가축의 개량, 증식, 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 개선, 수급 안정, 가격 안정, 유통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축산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개량과 증식, 그다음에 환경 개선, 구조 개선, 수급 조절, 가격 안정, 유통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축산법의 목적인데, 축산법의 그 목적이 아닌 것은 소비자, 축산물 소비자의 권익 보호, 이런 것들은 축산물 목적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가축이라는 것들은 뭐가 있냐? 소, 말, 매냥, 염소, 유사냥, 염소는 이제 유사냥 들어가는 거고, 돼지, 사슴, 오리, 거의, 칠면조, 메추리, 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 축산법에서 말하는 그 가축에는 개가 일단은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돼서 총 축산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이렇게 해서 총 가축이 40종입니다. 40종.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토종 가축이 나왔는데, 한우나 뭐 토종닭, 그 다음에 이제 밑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종 가축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전적인 그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젖소나 이런 것들은 토종 가축이 아니죠. 젖소는. 그 다음에 이제 종축은 가축의 개량과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을 종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에는 어떤 걸 축산물이라 그러냐?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나 젖이나 알이나 꿀, 가공품 원피, 원모피, 원모, 내장, 꿀, 내장, 가축의 부산물, 로얄젤리, 화분, 봉도, 프로폴리스, 밀라, 숯불의 번데기, 이런 것들을 다 축산물이라고 하는데, 다음 중 축산물이 아닌 것은 곰의 피, 이런 것들은 축산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 종축업이 있고, 부업이 있고, 정액처리업이 있고, 가축사육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축업은 이 앞과 같이 그 종축을 생산하거나 알을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부화업, 이제 그 알을 생산하고 종개, 종오리 해야 되겠고, 정액처리업은 정액을 처리해서 하는 업인데, 소는 다 국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돼지나 젖소, 그다음에 닭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우는 수입이 안 됩니다. 수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생산된 그런 것들, 번식용 씨알 이런 것들을 말하고, 부화업이라는 것들은 이제 닭이나 오리, 메추리, 알 등을 부화시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정액처리업은 정자, 낭자, 수정란을 채취,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축사육업이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가축사육업만 축산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 꿀을 생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축사육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봉을 하시거나, 토종닭을 기르거나 이런 것들은 다 가축사육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거래 상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닭이나 돼지나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그 밖에 대통령을 가축을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세 3자에게
알선, 판매, 양도하는 행위를 가축거래 상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축산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클러스터라는 말이 삼각형이라는 이야기예요. 삼각형. 그래서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적 집중시켜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집합제를 말합니다. 아까 가축에서 축산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행규칙에 또 가축이 나와 있죠. 여기에는 이제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기러기, 꿀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고시에 또 20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축산법의 14종, 그 다음에 시행규칙의 6종, 그 다음에 고시의 20종, 이렇게 해서 총 40종의 가축이 있는데, 가축에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지렁이도 들어가 있어요. 고시에 보면은. 근데 곰은 없죠. 곰. 보기에 곰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의 토종 가축의 인정, 이것도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토종 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여기까지가 토종 가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종 가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고유한 유전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순수혈통을 지니고 있는 외래종과 분명히 구별되는 그러한 가축을 토종 가축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젖소는 여기서 빠졌어요. 그 다음에 종축업을 한다는 것들은 뭔 말이냐 그러면은 그 시가축을 생산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종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고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이나 씨알을 종축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소가 빠졌어요. 소가 왜 빠지냐면 소는 국가에서 다 해서 업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돼지, 닭, 오리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도 수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검증 결과 종계 종오리로, 종계 종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자의 그 닭이나 종자의 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가축을 이제 검정한다는 말은 뭔가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검정, 가축이 검정한다는 것들은. 그래서 농림축산식품고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 종오리, 그 다음에 씨암탉, 시수탉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 검정과 가축의 경제성을 확인하기 위한 능력 검정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외모, 서류심사 외모를 하는 것은 일반 검정이고, 가축의 차질하고 경제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능력 검정. 이렇게 두 가지야. 일반 검정, 능력 검정.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축산 발전 시책을 강구한다. 그 말이지 3조. 축산 발전 시책을 강구한다. 그래서 축산 발전 시책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의 개량, 증식, 토종 가축의 보존, 육성, 축산 환경의 개선, 구조 개선 이런 것들이 다 축산 발전 쉬운데, 뭐 소비자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축산 발전 시책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축산발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중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공무원, 생산자 대표, 학계 및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뭐 관계 공무원, 축산직 공무원도 되겠고, 생산자, 한우협회 회장, 양돈협회 회장, 그 다음에 학계나 뭐 대학 교수, 축산 관련 업계, 국립축산과학원의 그런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 대표, 축산 소비자 보호원, 우리 민간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누구를 구성하냐? 그러면은, 이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에서 약 2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농림식품부 고위공무원단 또는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서 임명한다. 이제 그 고위공무원은 대개 이제 1급 이상, 2급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이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맡는다. 위원 이제 축산발전심의위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세 개가 이제 관련이 되는데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는 이제 국가의 예산이 투여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가 아주 골치 아파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여기 들어와서 축산의 그 폐기물이라든가 퇴비를 숙성시키고 퇴비장을 짓고 이런 것들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축산식품부 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인데 농협협동조합에 따른 지역축산협동조합 임원,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임원, 농업협동중앙회 임원, 뭐 농업인 이런 사람들이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조 계량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량을 할 때 가축의 계량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가축 계량 총괄기관과 계량기관을 지정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가축 계량 총괄기관은 국립축산과학원이 되겠고 가축 계량기관은 정축계량협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량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각계 의견,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고 그러면 계량 가축의 대상은 뭐냐? 어떤 가축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계량 대상 한우나 젖소나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말, 염소 이런 것들을 이제 계량 가축으로 우리가 지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슴이나 개 이런 것들은 계량 가축이 아니에요. 것들이 계량 가축 대상.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량 가축의 그 총괄 기관을 지정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 중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다. 이 장비하면은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이니까 국립축산과학원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축 계량 총괄 기관은 뭘 하냐? 그러면 축종별의 계량 목표를 설정하고 계량 계획을 작성하고 계량 계획에 따른 사업을 점검 평가하고 가축 계량과 계량의 협의를 조정하고 가축 계량의 정보 수집 분석하고 유전 능력을 평가하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 장관이 가축 계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의 등록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등록을 하는데 뭘 등록을 하냐? 혈통이나 능력이나 체형을 등록합니다. 등록. 그래서 이 항에 보면은 이런 그 밑에 보면 이제 어떤 것들 등록하는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등록 기간에 등록 대상 가축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소나 돼지나 말, 토끼 여기 이제 뭐예요? 닭이 없어요. 닭은 등록을 하기에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숫자가. 그래서 닭은 등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정은 또 이제 검정은 닭이 들어갑니다. 검정은 소, 돼지, 말, 토끼 여기에다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씨알을 생산하기 위해 목적으로 가축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 염소 이런 거 없지. 염소는 없어. 그래서 검정을 하는 것들보다는 등록을 하는 게 여기에 닭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검정에는 닭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호가축이라는 게 있어. 보호가축은 이제 어떤 농림시장 군수구청장이 어떤 그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가축의 보호지역에서 보호를 가축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야, 이게 이제 누가 지정을 하냐 그러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는 어디가 있냐 그러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도가. 그러면 제주의 조랑말 이제 이런 거 지정을 해놨죠. 그 다음에 진도의 진돗개, 이런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꼭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의 유전자원의 관리, 수집평가,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여 보수할 수 있고, 종축을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종축의 대여.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기출문제인데, 종축을 대여하는데, 종축의 대여 교환 대상자는 법 10조에 따른 교환은 다음 각호의 자와 행한다. 누구하고 종축을 교환하냐 그러면은 가축 총괄기관과 가축 개량기관, 그 다음에 종축업자, 정액처리업자, 이 사람들하고 종축을 서로 교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사회병원에 보면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가축의 개량 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네 가지의 사람들하고 가축을 교환할 수 있겠다.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가축의 인공수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공수정에 관련되는 것들은 꼭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인공수정사 시험이니까. 가축의 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니면 정액, 난자, 수정란을 채취, 처리하거나 암가축에 주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살아있는 수정란을 채취하게 하여 암가축에 성호르몬을 맞춰 먹이는 수의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수정사는 FSH, LH 이런 호르몬 주사, 고나돈, 루테라이스, 버터길 이런 주사를 직접 농가에 가서 주사하면 아니 됩니다. 절대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수정사가 아니면 다른 그 가축에게 다른 사람의 가축에게 그 영업행위로 수정을 시키면 벌금 1,000만 원이 나옵니다. 벌금이 이건 좀 이따 공부하기로 하고. 단 이게 중요해요. 다음 각 어느 해당의 경우에는 요 1항을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학술 실험용으로 필요한 경우, 자가 가축을 인공 수정하거나 이식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런 게 이제 2번에 여기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 소에게 인공 수정을 하는 것은 면허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만약에 이 항목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자가 가축을 하는데 뭐 950번 정액을 넣었다고 자기가 거짓말로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러면 하지 않는다 이거죠. 수정사들이 이제 이거 자가 가축하는 거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하면 못할 수도 있대. 수의사들은 지금 자가 백신, 백신하는 거 못하게 막아놨어요. 근데 소 같은 것도 치료하는 거는 자기 가축은 자기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학술용으로 필요한 경우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러면 내가 수정을 시켰어요. 근데 그거를 임신 감정을 하기 위해서 초음파 진단기를 갖다가 봤다 이거야. 내가 학술용으로 내가 했다. 나는 내 공부하기 위해서 한 거지 내가 영업행위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초음파 진단기로 임신 3개월이, 임신 40일입니다. 50일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진단료로 10,000원씩을 받으면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정한 소가 새끼가 들었는지, 내가 수정한 소가 난포가 난중에 걸렸는지, 항체가 난중에 걸렸는지, 이거 내가 손으로 족진이 어렵다. 내가 손에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는 것이지 영업행위가 아니다 하는 것들로 이렇게 11조 시험 몇 번 나오는데 이게 나옵니다. 마취제 주사는 수의사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사의 면허가 나오는데, 수정사의 면허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축산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을 자격을 취득하거나 수정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시험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정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도지사가 하거나 농촌진흥청장이 하거나. 그런데 시도지사가 시험을 실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실시를 했더니 전부 전라도 사람만 와서 시험 봤다. 이것도 싫다 이거야. 그리고 와서 또 민원이란 민원을 다 제기하고 시도지사가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2번이 어려워서 3번을 만든 거야.
이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솔직히 뭐 이것도 이제 주면은 안 돼. 면허증. 이 사람들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여기 면허증을 주면은 안 되죠. 요즘 의사들 파업하는 거 보면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험은 이제 요거이 나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정사가 될 수 없다. 요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별표 2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 그러니까 이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옛날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법적 대리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은 수정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네 가지의 이 사람들은 인공수정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공수정사 시험에 합격하면 시험 합격증하고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시도지사에게 가서 면허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나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나 인공수정사 개업할래요. 이게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을 한 것은 1차적인 거고 2차적으로 건강진단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야 인공수정사가 된다. 그래야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정사 시험의 과목, 시험 면제, 합격 기준, 수정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 농림수산식품부로 정하고 수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대여하면 이제 뭐 벌금 나오고 2번 대여하면 이제 면허 취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면허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를 대여해서는 아니하고 명의의 사용이나 명의 대여에 알선을 한다. 이게 이제 벌금이 나오는 거죠. 또 벌금은 따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려면 수정사 시험에 합격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야기한 거 이렇게 되겠고 수정사의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은 재발급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잊어버렸어. 그래서 재발급하되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도에 확인한 필요한 경우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즉시 하고 아니면 10일 내에 발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수정사 시험 우리가 지금 볼 거죠. 수정사 시험을 볼 건데 이거는 이제 뭐냐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법, 요양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그걸 이제 이론 시험으로 보고 가축 인공수정 실기 여기서 6과목으로 하는데 다만 외국에서 수정사 면허를 받았어. 내가 뉴질랜드에서 면허를 받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법규만 보면 됩니다. 법규만. 축산학 개론 이런 것들 안 봐도 되고 법규만 봐야 돼. 이런 것들은 축산학 개론, 가축번식, 가축육종학, 인공수정 실기 과목은 면제를 한다. 내가 필리핀에서 인공수정사를 한다. 뉴질랜드에서 인공수정사를 한다. 그러면은 법규만 시험을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합격한 자는 매 4할 이상 과목의 득점에 총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한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100문제 5과목 하나 둘 셋 넷 5과목인데 6과목이죠. 매 과목 40점 이하는 다 과락이에요. 그리고 총괄을 해서 60점이 돼야 합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13조 수정사의 교육 되겠습니다. 수정사의 교육. 수정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경비를 또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수정사가 이제 교육을 항상 보수 교육을 받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실시할 때는 30일 전에 교육 명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 당신께 와서 받아라. 이렇게 수정 교육 받아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받습니다. 자, 수정사의 면허를 취소한다. 이것도 시험에 매번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정사의 면허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는다. 그 다음에 12조 2항 피성년 후견 12조 2항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증명서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 950번 정액도 아닌데 뭐 1203번 요즘 잘 나가는 정액이에요. 1203번도 아닌데 다른 1197번을 수정시키고 1203번을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우. 이런 면허 취소야. 이런 거. 고의나 고의, 중대한 과실. 일부러 주인이 보지 않을 때 950번, 626번, 624번, 1203번, 1334번 이런 정액을 수정했다. 이렇게 하고 과실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면허 취소되고, 그 다음에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했다. 빌려줬어. 너 나 수정사 면허증 내가 너 빌려줄 테니까 나 한 달에 30만 원씩만 주라. 이게 면허 취소 사유가 해당된다 그 말이야. 12조 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 명의 사용이나 면허를 대여 알선한 경우,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 업무를 한 경우, 이런 것들은 전부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데,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고 6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면허를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정지를 한번 했다가 또 이제 한 번 더 하면은 면허를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수정사의 개설 신고가 있어요. 수정사 개설.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축 인공수정소를 개설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면허증을 따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정소에 개설 신고를 합니다. 내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면허를 개설할 곳. 내가 이천에서 수정소를 개설한다 그러면 이천시장에게 개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정소를 개설 신고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그 사유가 발생한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는데, 영업을 휴업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내가 소인공수정을 시킨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소인공수정 아니고 대진공수정을 시키고 싶어. 이랬을 때도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 말이야. 자, 시장 이제 개설 신고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수정소를 개설 신고를 한다 그러면은 수정소를 개설 신고하는 자는 정액난자, 수정란 검사 주의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춰야 된다. 아무것도 없이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정액이나 난자, 수정란의 검사, 주입, 보관에 필요한 기구, 뭐 이제 현미경이라든가 주입기, 수정란 주입기 여기에 되겠고, 수정소를 개설 신고하는 자는 서식 고액 서식에 따라서 인공수정소 개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한다. 뭘 하게? 수정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4번. 그래서 요즘 수의사들이 수정소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냥 수의사가 힘들어요. 수의사가. 왜냐면 수정사들이 그냥 손가락 끝이 엄청 감각이 좋아서. 그래서 수의사들이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초음파 진단기야. 이게 초음파 진단기 쓰는 거 수의사들 엄청 예민하게 생각하고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음파 진단기 사더라도 수의사 앞에 가서 자랑하거나 이러지 말고 내가 참고로만 조용히 보면 된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액 또는 난자, 수정란 검사 주의에 필요한 이런 기구 설비 명세서가 있어야 돼. 내가 어떠한 쪽지에 적어져 있어요. 현미경 1개, 주입기 5개, 질소통 10ml짜리 1개, 20ml짜리 1개, 40ml짜리 1개 이런 명세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정소의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에 가축 인공수정소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것은 가축 인공수정소 신고 필증을 시장, 군수한테 받으면 된다. 시장 수정소를 개설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 또는 재개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에 가축 인공수정소 영업 휴업 폐업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명칭이라든지 여기다 이제 사업장의 소재지, 내가 명칭을 다산가축 인공수정소,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수정소 누구, 이렇게 수정사 누구, 수정사 정하일 이렇게 해서 명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수정사를 개설한 자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30일이야. 거의 다 30일이야. 시험 제출을 하는데 인공수정소 신고 필증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들도. 자, 그 다음에 18조 정액의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정액 증명서. 정액의 증명서는 정액 처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가 처리한 정자, 난자, 수정란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원 확인을 받은 정액 증명서나 난자 증명서, 수정란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야 된다. 이게 없는 정액이나 수정란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 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한다. 이랬을 때는 인공수정 증명서나 수정란 이식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수정을 시키고 감사합니다. 돈만 봐도 오면 안 되고 항상 인공수정 정액 증명서를 농가에게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없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정서 없는. 자, 그 다음에 이 정액 증명서, 인공수정 증명서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정액 처리업을 경영하는 자 및 인공수정용 정자, 정액 난자, 수정란을 수입하여 공급하는 자는 해당 정액을 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 혈통에 대하여 종축 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소, 종돈 정액 증명서, 돼지 정액 증명서, 수정란 증명서 이런 것들로 해야 된다 말이야. 이 법에 나와 있죠. 18조 2항에 수정사, 수의사가 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 이식을 하면 수정란 이식 증명서를 발급한다. 인공수정 증명서나 꼭 해줘야 되고. 자, 시험은 이게 자주 나옵니다. 19조. 이런 정액은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정액 증명서, 난자 증명서, 수정서가 없는 정액, 난자, 수정란, 그 다음에 농림식품부용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 수정란 이런 게 있는데 밑에 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 정액을 사용할 때 이런 사용을 사용하면 안 돼. 어떤 게냐? 혈액이나 뇨나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그리고 그 다음에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 이하야. 100분의 60 이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00마리 중에서 60마리도 안 살아있어. 그 다음에 기억률이 100분의 15 이상.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서 16마리가 기형정자야. 이런 건 사용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정자의 생존율이 100마리 중에서 60마리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59마리만 살아있다든지 이런 건 사용할 수 없어. 이게 이제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돼지의 동결 정액은 좀 이게 완화됐어요. 왜 완화됐냐면 돼지는 워낙 정자수가 많으니까 돼지는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30 이상 기억률이. 돼지의 동결 정액은 조금 다르지만 나머지는 앞에 게 됩니다. 시험은 돼지보다는 앞에 거를 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자, 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강축이, 종축이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질환의 원인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하는 정액, 난자, 수정란은 이거는 이제 쓰면 안 돼. 어떤 거 쓰면 안 되냐? 전염성 질환, 전염성 질환 있잖아요. 브루셀라, 혈액 이런 소가 걸렸거나 그 의심스러운 증상, 그 다음에 유전성 질환, 그 다음에 번식에 장애를 주는 질환, 수소이온 농도가 현저한 산성 알칼리성으로 수태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 난자, 수정란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액의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것은 혈액, 뇨는 오줌이죠. 혈액이나 오줌이 섞여 있는 그러한 정액. 생존율이 100분의 60 이하, 기억률이 100분의 15 이상 거. 그 다음에 유전성인 그러면 원인 미생물로 오염됐을 정액. 전염성 질환이나 유전성 질환, 번식의 기능을
주는 실화.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가 현저한 산성이나 알칼리성 정액. 네 가지가 해당이 됐습니다. 시험에 매번 출제되는 문제니까 잘 챙겨서시기 바랍니다. 수정서의 개설자에 대한 감독,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가축 개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정소를 개설하는 가축의 종류,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 그 밖에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정사의 개설 감독은 누가 하냐? 그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구청장, 개량 총괄기관 장은 소속 공무원의 또는 법 6조에 따른 등록기관을 하려면 수정소 교사가 공급하는 정액이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가축위생사업소가 가축위생사업소가 와서 이제 소문이 났 거 아닙니까? 정액을 자기가 소 정액을 자기가 쓴다고 해놓고 자기 집에 수소를 넣고 정액을 채취해서 그 새가 살아있는 정액을 얼리지 않고 쓰면은 수태가 바로바로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써서 나는 수태율이 100%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감독을 하는 것은 가축위생사업소나 공무원이 공무원이 되게 안 하고 가축위생사업소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그 다음에 21조 21조에 보면은 우수정액처리업체를 인증한다. 우수정액처리업체 인증한다는데 아까 전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수정액처리업체 인증기관은 어디냐 그러면은 국립축산기관의 국립축산과학원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이번에 우리가 인공수영 시험 보는 것도 그래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국립축산과학원은 농촌진흥청에 속해 있는 산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업체로 인증받으려는 것은 이제 우수업체로 인증받는 것은 돼지의 정액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우수업체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정액처리의 허가증 사본, 종축법의 허가증 사본, 그 다음에 가축개량기관, 검정기관이 가축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그 다음에 가축개량기관, 가축검정기관이 젖소 능력을 유전 능력 평가 발급한 서류, 젖소에 한해서 가축개량의 돼지 스트레스 증후 유전을 발급하고 검사한 서류, 이런 서류들을 해서 우수업체 인증 신청서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돼지는 있잖아요. 국가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국가에서 이제 되게 사설업체가 많이 하는데 요크셔 정액, 랜드레스 정액, 드록 정액 이런 것들을 다 우수 정액 처리, 우수 업체 인증 신청서를 내서 인증을 받으면 훨씬 영업하기가 좋습니다. 이제 영업을 해야 되죠.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정액을 받아서 전화가 아침에 오면 정액을 오전에 채취를 해서 오후에 각각 배달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돼지 인공수용센터가 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축산물의 수급 제22조 축산물의 수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축산업의 허가에 관한 것들이 요즘 굉장히 예민해서 시험에 꼭 나옵니다. 축산업 허가. 축산업을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고 뭐가를 하면 큰일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자, 여기 보면은 종축업이나 부업이나 정액처리업이나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 이게 4번은 몇 평방미터가 기준이냐면은 50평방미터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50평방미터. 50평방미터면은 우리가 한 3.3이 한 평이니까 몇 평이야? 한 10평? 15평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를 한 4마리 키우거나 닭을 10마리 키우거나 이런 것들은 축산업 허가를 안 내도 된다. 오리를 10마리 집에서 닭을 10마리 키우는데 축산업 허가를 받고 이게 아니라고요. 집에서 내가 옛날처럼 소 2마리 키우고 이거 허가 안 내도 돼. 그런데 그 이제 축사. 자, 그 다음에 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러니까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엔 축사 면허증이 있으면 뭐 안성적 같은 경우에는 축사 면허증만 거래되는 가격이 한 1억 이상 됩니다. 양도는 5억 거래되고 한우는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허가가 안 납니다. 허가가. 1번. 근데 이제 지방에 따라서 허가가 나는 데가 또 있죠. 뭐 정읍이라든지 뭐 고흥이라든지 이런 데는 허가가 잘 납니다. 자, 가축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배출시설의 허가가 필요한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고 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해라. 그러니까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그래서 축산업을 허가를 받으려면 한우 같은 경우에는 퇴비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소각, 매몰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한다. 이거 이제 중요한데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소를 살처분할 때 어디다 갖다 묻어야 될 것이냐 하는 그 자기가 묻어야 될 그 매몰지를 자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나 옆집에 사람이 묻어주고 옆집 사람은 우리 집에다 묻어주고 이 둘이 같이 상호 크로스에서 도장을 찍으면 상관없는데 그럴 사람이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 남의 땅에는 묻을 수 없다. 실제로 내가 전염병으로 소를 매몰할 때 그 허가증에다 가 있는 거기다 갖다 묻습니다. 조사해보고. 그래서 허가가 내기가 어려운 거야. 이게 뭐 자기 땅에다가 전염병 걸린 소를 묻으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거는 네 집에 묻고 네 집 거는 우리 집에 묻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2,000평이 있는데 1,000평이 있는데 1,000평에서 다 축사를 지으면 매몰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00평만 짓고 나머지는 매몰지로 확보합니다. 그래서 다만 토지 임대차 계약, 소각 등 가축 처리 시설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여지한다. 그러니까 땅을 임대를 뭐 해서 몇 10년을 임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축산업을 허가를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 장비를 갖추고 가축 사육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민들은 적정 사육 기준에 부합할 것.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유구는 7평방미터, 번식구는 10평방미터에 한 마리씩만 키워라 하는 것이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이제 그 별표에. 닭이나 오리 또는 종축업, 가축 사육업의 경우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 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인한 고병원성 조루 인플루엔자 발생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철새 도래지나 이런 곳에서 바로 옆에다가 오리장을 짓는다든지 양계장을 짓는다든지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올 거. 그러면은 닭이나 오리에 관한 종축업, 가축 사육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닭, 오리에 관한 가축 사육업을 허가를 받은 축사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은 여기는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소는 여기에 해당 없죠. 만약에 소를 이렇게 500m라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프죠. 그래서 축사를 새로 지을 때는 주변에 축사가 없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실제로도 전염병에 걸리면 아주 이제 서로 난처하고 그러니까 그 밖에 축산업의 허가 제한 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 제한에 위치하지 아니할 거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민가에서 200m 이내의 지역은 허가가 안 납니다. 다 그런데 이게 시장의 시군에 따라서 다르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산업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요건 이게 이제 요건이 되는데 축산업을 내가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그 다음에 배출시설을 확보하고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살처분에 이런 그 매몰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에 부합한 내가 몇 마리 키울 건지를 내가 소 70마리만 키우겠다. 내가 축사 면적을 개선해서 허가 낼 때 나는 소 한우 50頭를 키우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면적은 축사 허가 300평밖에 안 되는데 소 100마리를 키우겠다. 허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닭이나 오리는 기존의 축사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이 새로 축사를 허가 내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의 등록이 있어, 등록. 이제 축산업은 허가를 냈어. 건물을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내면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건물을 지어서 허가를 냈는데, 이제 실제로 소를 사왔어. 그러면 내가 축산업 등록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이때도 가축 분뇨 처리적 법률에 따라서 배출 허가 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소각 매몰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거 똑같아, 이것도. 이거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는다, 뭐, 폐업을 한다,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허가의 기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축산법 시행령 제13조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축산업 허가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그런데 여기가 50제곱미터가 여기 나오신 부분이 그 다음에 등록하고 이런 것들은 쭉 제가 설명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 사육업이 있어. 14조 3항에 보면은, 어디냐. 가축 사육시설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아까는 50제곱미터라는데 왜? 허가는 50제곱미터는 허가는 안 내도 되는데, 이제 등록을 하려, 등록. 10제곱미터 미만의, 내가 조그맣게 닭장을 하는 것은 키워도 등록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착각하기 쉬운데 허가를 내는 것은 50제곱미터 이상은 허가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허가를 한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10제곱미터 이하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잘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허가를 이렇게 변경할 때 재허가를 내야 돼요. 이게 이제 상당히 조심히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는 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내가 허가를 받았는데 내가 임대를 줬어. 축사를. 그러면은 허가의 변경, 축사는 이제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걸 변경을 해야 돼. 변경 신청, 가서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조사가 나와. 그래야 또 축사가 불법 축사가 있는지 또 검사를 하는 거야. 이번에 적법화를 다 했죠. 적법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복잡하죠. 뭐 종화시설 만들고 뭐 만들고 뭐 울타리 만들고 뭐 아주 골치 아프죠 이게. 그 다음에 가축 사육시설물들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고 부합을 받은 자가 부하 능력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축사를 지었는데 가설 건축물로 또 하나 그냥 하우스를 하나 더 지었어. 이거 다시 허가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허가를 받은 자가 부하는 R을 변경하는 경우 이때도 변경했고 정액처리업을 허가를 받은 자가 취급 폭력을 변경하는 거고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중 변경. 그 다음에 닭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자가 유경 시수탁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 알을 생산 공급하려는 경우 이런 것들도 다 허가의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축산업의 변경 신고라는 게 있는데 보유 종축의 능력을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그 다음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들이 축산업의 변경 신고. 그러니까 정액처리업의 영업 재개 신고라는 경우에만 위에는 해당되고 변경 등록하는 것들을 변경 사항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조 사항 농림수산식품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가축 사육의 종류나 축사의 시설 면적이 100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를 변경 신고해야 되겠죠. 축산업의 결격 사유, 영업의 승계를 한번 보면 축산업 허가의 결격 사유 이런 사람은 축산업 허가를 내주지 않아. 25조 1항에 따라서 허가가 취소된 경우 물론 2년이 허가가 취소되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다. 25조를 한번 축산업 허가 취소, 뭐 고정한 방법으로 뭐 했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축산업이 자기가 축산업 허가가 취소됐어. 그럼 다시 하려면 2년이 지나야 된다. 2년이 지나야 된다. 그리고 53조 1항에 따라 53조 1항이 이제 뭐 징역 3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징역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이걸 뭐 집행유예라고 그러는데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뭐 한 번 취소되면 끝까지 취소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있는 자. 이런 것. 자, 그 다음에 24조 영업의 승계가 있어요. 제22조 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거나 또는 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가 사망하거나 임대, 사망하거나 임대했다. 가축사육업에 이제 가축사육업 등록에 해당하는데 양도한 때, 또 합병한 때, 또 상속할 때, 양수인, 합병,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설립된 법인 이런 것들 경우에는 영업을 승계를 합니다. 승계. 영업을 승계를 해줘. 승계를 해줘. 내가 임대를 했는데 승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승계해줘야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임대가 끝나면 다시 저에게 이제 본인한테 승계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5조 영업자의 그 주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29조에 나와 있고 축산업의 허가 취소하는 항목이 있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나 축사만 지어놓고 내 소 키울 거야 하면서 속값 떨어지기를 그냥 다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1년이 지났어. 허가 다시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나 그냥 소 지금 다 팔았어. 근데 지금 소가 지금 한 마리 450만 원씩 하거든. 그러니까 한 마리도 내가 소를 안 들여오고 1년 동안 비워놨어. 허가 취소해요. 허가 그러니까 소를 5마리라도 계속 기르고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축사 장비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축사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00평 이상의 농장에는 고압 세척기나 자동 축사 자동 그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자동 소독기 이거 갖추라는데 안 갖췄어. 이런 거 때문에 취소해. 취소.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면.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교육하거나 소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이 사람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때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와서 소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위반해서 가축 전염이 발생해서 내가 내 농장에 방글라데시 사람을 한 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어. 허가 취소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서 허가를 안 하고 하는 농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차기장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 그냥 교육 넘어가면 좋지만 발생하면 그렇죠.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이만 20조 1항 전염병 가축 전염병 예방법 20조 1항이 뭐냐면은 그 부적이라든지 뭐 이런 그 주변에 이렇게 살처분 하라고 되는데 살처분 하라고 나는 내가 안 하겠다. 나 살처분 명령 할 수 없어. 따를 수 없어. 이렇게 허가 취소해 버린다 이거지. 그 다음에 가축 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출 시설의 취소 또는 변경 허가의 취소를 받은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소독 설비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게 이제 중요한데 소독 설비나 실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 전염병을 발생하거나 다른 지역에 퍼지게 한 경우에 취소되고 이거 벌금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소독을 하고 적어야 됩니다. 이 적어야지 어디다 너트 정보에다 내가 오늘 어떤 소독약으로 몇 리터를 몇 시에 소독을 했다. 꼭 적어놔야 돼. 근데 이제 뭐 적는 농민들이 거의 없어. 적는 없는데 근데 나중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때 만들어. 이게 만들 때도 한 가지로 볼펜으로 그냥 계속 똑같은 걸로 쓰면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10번에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다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이럴 때도 허가 취소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소가 잘 큰다고 하니까 그냥 다 무슨
농약 그 잔류물이 소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야. 농약을 속에다 먹이는 사람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고 허가자의 행정처분 25조 이제 2항의 그 허가 취소, 허가자의 축산업의 허가자의 준수사항. 그래서 허가자의 그런 그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 이걸 한번 보면 여기 시행 규칙에 허가자는 이제 준수사항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종돈업을 하는 사람은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당 같은 표시를 해야 되고 종돈을 판매할 때는 종축 등록기관에 발행하는 종돈혈통증명서를 종돈이 아닌 시래지를 판매할 경우에는 번식용 시래지 혈통 확인서를 매수인에게 발급을 해줘야 돼요. 이거 해줘야 되고 부화업도 이게 한번 읽어보고 정액 처리업을 할 때는 정액 난자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야 돼요. 정액 증명서는 발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정액 그 사용이 제한된 정액 난자 인공 수용료 공급 이런 그 지시까지 말아야 되고 정액 난자 수용료 형을 종축은 1부터 3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을 확인하여 연 2회 이상 관할 가축 담당 기관이나 축산 연구 기관으로부터 개체별 검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무슨 뭔 말이냐 그러면 정액 처리업을 할 사람은 연 2회 이상 검진을 받아서 그 검진 결과를 3년 이상 보관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 거다. 뭐 결핵, 전염성 질환과 의사증, 의심스러운 증상, 브루셀라, 9개월 유전성 질환, 브루셀라, 건식견 질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